이제 많은 분들은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블로그 지수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바로미터가 이에요. 일부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이제 블로그의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을 알고 싶다 이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블로그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블로그 마케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 사업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마케팅을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잘하기 위한 보조 도구다. 그렇죠. 네. 블로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업자들이 네. 문의와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블로그 마케팅이고요. 이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뭔가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하다. 이런 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을 창출하신 그런 사장님이나 뭐 어떤 예비 창업자 이런 분들 계시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가장 최근에 제가 24기를 얼마 전에 끝냈어요. 15일 동안 매일 하는 그런 블로그 마케팅 강의인데요. 15일을 매일 쓰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조금 보통 일이 아닌데. 스파르타식으로 하는데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도 근데도 결과가 다 좋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게 네. 살기로 하세요. 그래서 저 새벽까지 밤샜어요. 막 그러면서 아니 근데 하시는데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돈 벌기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그냥 15일은 조금 그냥 몰입한다 하고 하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그래야지만 좀 적응이 되고 글에 힘이 붙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만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고시원 원장님이셨는데 글을 처음엔 2번 정도 쓰셨는데 네. 4일차까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벌써 나가 떨어지셨나 고민을 했는데 단톡방에 저 지금 너무 전화 문의가 많이 와서 3번 했는데 2번 글 쓰고 2번 했는데요? 2번 글 쓰고 오. 너무 문의가 많이 와서 네. 도저히 글 쓸 시간이 없다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면 지금 다 막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신 그렇죠. 거예요? 이제 방이 많이 비어 비었었는데 있었는데 이제 막 계속 들어오니까 그치, 신규 오면 회원이 또 들어오니까 상담해야지 보여줘야지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청소해야지. 아니에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너무 바쁘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기존에 블로그가 있어요. 그냥 허접해. 뭐 한 10개 정도 썼어. 막 이러면 그걸 그냥 쓰라고 할지 아니면 내가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더 나아요? 그렇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할 때 블로그를 다 분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2021년부터 뭔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뭐 어떤 현상? 완전히 처음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을 우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상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신생 블로거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지수가 수 있는? 계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는 최저가 블로그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최저가 블로그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현재는 최저가 블로그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진짜 코끼리 바늘구멍 같고 어려워요. 진짜 그게 어려운 예,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현재는 2015년까지는 사실 쉬웠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네이버 안에서 놀게 해주기 위해서 최저가 블로그를 많이 배출을 했는데 어느 정도 사람들 모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블로그가 어려운 거고요. 근데 굳이 최저가 블로그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생 블로그라도 처음 시작한 블로거들은 굉장히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빠르게 계급을 올려줘서 거의 최적화 블로그에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최적화 블로거라는 거는 뭐 쓰면 바로 항상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최저가 블로그라고 해서 다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글을 잘 써야지 올려주지. 네이버도 그렇죠. 바보가 아닌데 사용자가 선호하는 글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2018년 정도까지는 C랭크 로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근데 간단해요. 블로그를 보고 너 블로그가 좋으면 그냥 상위 노출 시켜줄게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잘 쓰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겠어요? 신생 블로거들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쵸. 네이버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렇죠. 콘텐츠도 풍부해져야 네이버도 좋은 그렇죠. 거고. 네. 여기서 노는 사람이 많아야지 네이버가 돈을 버는 시스템인데 최저가 블로그에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신규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이아 로직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다이아 로직은 뭐냐면은 너 일주일만 돼도 너가 글을 잘 쓰면 적당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 시켜줄게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대는 C랭크 로직과 다이아 로직을 같이 알고리즘으로 써서
상위 노출의 어떤 기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지금 아까처럼 패션을 했던 분들은 다이아로직에 적합한 글들을 썼겠죠. 그러니까 계속 지수가 올라가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내가 이제 이사를 가야 돼. 입주하려고 할 때는 항상 뭐 수원에 있는 다가구, 수원에 있는 원룸 뭐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키워드죠. 그래서 네. 수원, 키워드 고시원. 뽑는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키워드 뽑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는 검색자가 검색해보는 키가 되는 단어예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가 하나일 거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수원 고시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시텔, 원룸, 뭐 한 달 살기, 뭐 6개월 살기. 그런 거를 수원 다 그러면 키워드로 글- 넣는 거예요? 글 하나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어. 글 한 편 한 편을 다 넣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그 전단지에 모든 내용을 다 빼곡히 했단 말이에요. 모든 타겟을 대상으로 모든 글을 다 그냥 안 넣을 읽어. 수 안 있을 읽어요? 만큼 하잖아요. 네. 근데 블로그는 그런 게 아니라 고객 한 명에게 하나의 글을 전달한다. 그 고객 한 명이 그러면 블로그가 그냥 전단지네요, 전단지. 그렇죠. 온라인상의 전단지고 홍보지인데 네.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타겟 고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키워드 때문에. 좋네요. 선전은 그게 공짜죠, 공짜. 당연히 공짜죠. 좋네요. 그럼 공짜로 내 사업을 막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이 열려 있는 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큰 돈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품을 팔아서, 시간을 팔아서 내 그렇죠. 고객에게 글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병원이나 그런 경우는 자본이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뭐 한의원 원장님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맡긴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어봤거든요. 영혼이 없어. 어떤 거는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영혼이 있고 영혼이 없는지는 알지만 네. 어떤 곳이 좋은 마케팅 회사고 그건 나쁜 못 곳이 못 찾잖아요. 찾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직접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천안에서 한의원 원장님이 들으셨어요. 서울에서 원래 다이어트 비만 쪽으로 굉장히 핫한 그런 한의원을 운영을 하셨대요. 강남에서. 그러다 지금 천안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네. 한 2천만, 3천만 원씩 돈을 들이고 이제 마케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세요, 그분들은. 한 그래요? 3천만 원씩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뻑하면 뭐 저품질로 날아갔어요. 대행사 블로그가 저품질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럼 그게 뭐냐고 블로그를 보여달라고 그런 건 했더니 아니겠지만, 네. 보여달라고 했더니 어떤 온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런 블로그를 우리가 브랜드 블로그라고 하는데 그런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블로그에 다 글을 써서 그걸 상위 노출하는 데만 목을 매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걸 잘 모르니까 열심히 돈을 내고 했는데 뻑하면 요번에 블로그 날라갔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뭔 그러고 말인지 모르지. 열심히 배우신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분이 네. 좀 더 알았으면 그런 헛돈을 버리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면 더 도움이 되는 이 사업자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 해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신생 블로그인 경우에는 신뢰도가 참 중요해요. 처음에 블로그에서 상위 노출을 아주 작은 키워드, 그러니까 한 달 검색량 20 정도라도 상위 노출을 이렇게 차근차근 해 가게 되면은 블로그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 보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4편, 일단 5편 정도는 신뢰성 있게 열심히 그 성의 있게 써라. 그렇죠. 내가 만약에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어.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된다고 기존에 썼던 글들을 다 지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 블로그 삭제, 글 썼던 거 다 지우고 새로 그 블로그로 시작한다. 아니면 뭐 카테고리를 막 이동하는 거예요.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이동하고 그러면 그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품질로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글을 쓰고 나서 내 오타가 있네. 그러면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수정하셔도 돼요. 1시간 안에 수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사업주 블로그를 가르칠 때는 수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키워드를 건드리는 건 안 좋아요. 지금 배우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욕심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키워드도 건드려서 수정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해서요. 그리고 오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없어 보이더라고 오타가 많으면. 조금 그러면 이제 오타 정도는 네. 수정하셔도 되는데 이제 너무 글의 근간을 훼손한다거나 제목의 키워드를 막 바꾼다거나 네. 그런 건 안 하시면 좋고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직접 쓰셔도 되고 이렇게 공부해서 쓰셔도 되고 대행하셔도 되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내 사업을 진짜 한다고 하시면 배워서 제대로, 왜냐하면 블로그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키워드도 알아야 되고 상위 노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컨텐츠를 어떻게 담아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블로그 마케팅의 기본은 유입과 구매 전환이에요. 유입은 키워드를 통해서 잠재 고객이나 타겟 고객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 유입만 하면 뭐 하겠어요. 매출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잘 팔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인트로에 날씨 이야기하고 뭐 친구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사업, 내용만? 내 사업의 결론을 먼저 앞에 딱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저트 클래스라는 거 만약에 청주에서 하신다 그러면 청주 디저트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잡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딱 적어주죠. 나만이 가지는 어떤 차별화를 딱 앞에 슬로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그걸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은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블로그 지수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바로미터가 체류 시간이에요. 블로그도 체류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죠. 처음 들었네. 체류 시간이 중요하기 유튜브만 때문에 체류 시간이 중요한 줄 그래요? 알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원 세상에. 처음 들었어요. 통계 그 블로그 통계 가면 내 체류 시간이 얼마인지도 다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하구나. 오래 잡아둬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 잡아두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도 앞에 딱 뭔가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랑 똑같이 인트로에 내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떤 강점이 있고 내가 너희들의 어떤 불편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해주는 글을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결론을 딱 내주시는 거. 그게 이제 블로그 저도 지금 제 마케팅의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블로그 마케팅은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게 하려면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득도 해야 되고 네. 구매자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많은 대출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와서 하게 만드는 거는 여기가 진짜 신뢰성 있고 가장 좋은 그런 대출 상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글 한 편에 나의 어떤 신뢰성을 다 말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고객이 느끼는 불편한 점을 무조건 처음에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글에 써주신 건데 그건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약간 연습도 많이 그렇죠.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15일을 잡고 또 가르치는 거고 컨설팅도 해드리는 그러네요. 거고 지금 민우아님이 지금 15일 동안 강의하는 걸 막 담아서 얘기를 하려니까 숨 넘어갑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민우아님 채널 제가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민우아님 블로그를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맞아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담아주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다행입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